2024년 5월 10일 금요일 오후 6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이 모자는 2022년 3구 대선 때에 우리가 쓰던 모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2년이 지난 겁니다. 언제까지 쓰고 다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2002년 같으면은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아닙니까? 2002년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공무원으로 있었을 때에 22년 전 같으면은 한 40대 중반 정도 됐겠네요. 그때 그 당시에 그때 공무원으로 있을 때에 아마 부산 아시안 게임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아마 아시안 게임이 있은 것이 확실해요. 왜냐하면은 2002년도에 우리가 이제 아시안 게임 그 행사할 때에 뭐 좀 참석하고 그래 했는데, 그때 그 받은 모자가 있어요. 모자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지금 그 우리 회사에서 내가 작업할 때에 그 모자를 쓰고 일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뭐 작업터가 굉장히 제가 넓기 때문에 그러는데, 공장 안에서 좀 뭐 그 일을 할 때는 그 하이바를 쓰고 일을 합니다. 그거는 하이바 안 쓰면은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 그 공장 안에서 일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머리를 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공구 같은 게 머리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다 보면은 머리가 받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이바를 꼭 써야 됩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제가 일하는 터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공장 말고 공장 바깥에서 일을 할 때는 내나 그 모자를 쓰고 다녀요. 일반 모자를 쓰고 다녀요. 그 모자가 22년 됐습니다. 22년 됐는데 이제 모자가 좀 오래되다 보면은 이렇게 막 상해요. 그래서 막 버리려고 하다가도 본드를 셀에 붙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오래 가더라고. 본드를 붙이니까 영 낫대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조끼는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끼도 아마 한 30년 20년 30년은 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굉장히 오래 씁니다. 오래. 그래서 소비를 제가 잘 안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저는 1년 가도 옷 사는데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옷 사는데 거의 돈이 들지 않아요. 안 그래도 옷이 뭐 굉장히 많거든요. 전에 사놓은 것도 많고. 작년 2023년 10월 초에 제가 이제 제 딸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사촌 동생도 그러고 내 친동생도 그러더라고. 형님, 그 양복 한번 새로 하이소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는 안 한다 그러더라고. 안 한다 그랬어요. 우리 뭐 진심으로 그 사람들이, 내 사촌 동생하고 친동생은 막 간곡하게 이야기하더라고. 형님 그 양복 새로 한번 하이소 그러더라고. 나 안 한다.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때 우리 딸 결혼할 때 내가 입었던 양복은 그 한 30년 된 것 같네요. 한 30년 전에 그 당시에 5만원 했어요. 한 5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분이 내한테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양복 입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뭐 한 40년 전에 이제 샀던 그 양복, 그거 아직까지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복 새로 안 산 지가 한 30년 넘어. 그러니까 나는 뭐 사는 게, 옷 사는 게 없습니다. 자, 야, 이 조끼는 아마, 조끼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래도 한 3, 4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조끼도 그렇고. 아이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하면서 오늘은 집게가 있어요. 집게. 예. 길거리에 가면은 담배꽁초 같은 거, 뭐 휴지 같은 거 막 떨어진 거 있는 거 주우려면은, 전에는 그 나무젓가락, 여기 이제 나무젓가락 안에 넣어가 있는데, 나무젓가락으로 또 하니까 막 좀 구불치고 이래야 되니까, 그 집게는 조금 그래, 허리를 안 구불쳐도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거 들고 이제 또 출퇴근하려고 하니까 또 그것도 보기도 좀 그래요. 집게 들고 출퇴근하니까. 아이고, 참. 그러나 어제는 그 집게를 들고 이제 출퇴근을 좀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우리 집까지, 예. 어제 제가 집게 들고 다니면서 담배꽁초 각종 페트병 같은 거 전부 다 줍다 보니까 한 보따리 되더라고. 여기 초롱별 공원, 여기 이제 2794 버스 정류소 요 뒤쪽에 여기 오토바이를 이렇게 막 해놓고 갔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제법 며칠 좀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남바도 없지 아마. 남바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좀 저렇게 오래 놔두면은 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런 거는 제가 이제 내가 부산 서구도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서구에 우리 집 앞에도 그 자전거도 저런 것도 있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신고를 서구청에 2번이나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더라고요. 와서 이제 스티커를 붙여놓고 뭐 매달 한 기간을 주더라고요.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주더라고. 해가지고 오늘이 예를 들어서 2024년 5월, 오늘이 10일이죠. 10일인데 뭐 5월 31일까지 이 자전거 또는 뭐 오토바이 주인은 뭐 이제 치워라, 이렇게 안내서를 써붙여놔요.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이제 가져가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구청에 어느 지정한 장소에 조금 보관을 하는가 봐요. 보관해놓고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버리게 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폐기 처리를 하는가 보더라고요. 아마 저래서 보기도 저렇게 흉하단 말이에요. 이 도로가 어제 저녁에 퇴근하면서 내가 치우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좀 치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깨끗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부터 우리 회사까지 뭐 버스 타는 구간은 할 수 없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회사까지는 늘 이렇게 깨끗하게 합니다. 그것이 내 몸에 체질화가 되어 있거든요. 체질화가 되어 있어요. 그게 아마 그 공무원 생활 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은행 습성은 뭐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다고. 그래 안 하면은 마음이 좀 끔찍하니까. 내가 걸어 다니는데 깨끗하지 않으면은 그거 좀 안 좋거든. 그러니까 내 걸어 다니는데 저런 오토바이가 말이지 방치가 돼가지고 동안 있고 이러면은 그거 안 좋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김해 상계동 사무소, 상계동 행정복지센터, 옛날 말하면 동사무소지, 거기 전화를 했더만은 접수를 해가지고 김해시청에서 내한테 또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위치가 어떠냐, 몇 번 물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저도 공무원 생활 하다가 이제 퇴직한 지가 한 8, 9년 되는데 현장에 가면은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딱 현장 가면은 모든 답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외근을 하세요. 외근을 해가지고 현장 딱 답사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는 손도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안 나와보고 그냥 책상 위에 앉아서 막 정리하려고 하는 게 있다고. 딱 공무원을 어떻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어떻게 보면 일 중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밤 10시도 이렇게 그 현장에 가가지고 사람을 만나거나 그렇게 한 적도 많이 있어요. 밤 10시에. 토요일, 일요일은 말할 것도 없고, 공휴일 말할 것도 없어요. 나는 1년 가도 연가를 몇 번 낸 적이 없습니다. 그 연가 보상은 좀 많이 받고 그랬는데, 받아봐야 전부 다 강정산. 그 당시에는 강정산에 미쳐 있었을 때니까, 내 인생의 절반의 전반기는 예수에 미쳤고, 그 당시 그 예수에 완전 미쳤고, 예수에 미친 상태에서 사람이 막 죽을 정도까지 이렇게 예수를 신앙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극적으로 사람이 정신을 좀 차렸을 때가 불교를 이렇게 함으로써 정신을 좀 차렸다고. 그리고 그 뒤에는 강정산이라고. 그리고 강정산에 미쳤으니까 외근비 좀 전략한 거, 연가 보상비 받은 거 하고, 숙직 당직비 같은 거 전부 다 그냥 강정산 하는 일에 그냥 그게 다 바친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다 죽을 때에 사람 살리는 일을 한다고 하니까, 계백이 와가지고 사람이 그냥 일제 생물이 다 이제 춘생추사일로 해가지고 다 죽는 때에 의통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오늘 오토바이 저기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면은 정리가 되겠죠. 이 앞에 시유인데, 이 앞에 가니까 도로 여기 자세히 보면은 구석구석에 담배꽁초 엄청 많습니다. 어제 여기 수고 많이 했는데, 저기 어떤 사람의 성격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내 오늘 어떤 성격은 내 성격을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지나갈 때 이 길거리에 담배꽁초 있고 이런 것은 보면은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보니까 엄청 깨끗하네요. 어제 저녁에 깨끗하게 치우고
오늘 아침에 이제 오면서 새벽에 치우고 나니까 엄청 깨끗하고 좋네요. 이보라고 거리가 깨끗하잖아. 지금 어제 담배꽁초 많이 치웠거든. 지금도 여기 이제 내 뒷보도는 그 저기 휴지 담배꽁초하고 쓰레기 막 주워 담는 비닐가 있다고요. 비닐가 있고 집게도 젓가락이 있는데, 아니 내일이 이제 내일이 우리 어머니 이제 제사예요. 제사니까 주워놓은 그것을 어디 보관할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내가 하루 쉰다고. 몇 번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못 하겠더라고. 내일 어머니 제사가 있으니까 그걸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못 하는데, 그냥 길거리에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주워야 내 속이 시원하다고. 그게 내 성격이 뭐. 그래서 내 전에 누구한테 이야기했는데, 내가 앉아있으면 내 주변에 상하 좌우로 한 1km 이내는 깨끗하다고. 그래, 깨끗하다고.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 여기 청소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래 보면은 뭐 어지럽히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고 청소하는 사람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보면은 군데군데 이렇게 보면은 담배꽁초가 있다고. 또 쓰레기도 있고 그래요. 아무리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를 잘 해도 이래 보면. 그 버리는 사람들은 그 심리가 어떨까? 이 깨끗한데 이리도록 이렇게 깨끗한 걸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는 게 어느 좋느냐고. 그런데 그냥 요즘에는 커피 일회용 커피 같은 거 마시고 나면은 그냥 탁 버려요.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런 거 잘 마시고 이렇게 하면은, 다 마시고 난 다음에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분리수거해가지고 딱 버리고 그렇게 하는 습성이 있어야지. 아무데나 버린다고. 아무데나. 시간 많이 지났네. 한 17분이나 지났네. 참. 어제 5월 9일 날인데, 어제 5월 9일 날이 이제 어제 아래가 어버이날이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 수요일이죠. 어제 아래 수요일이고, 다음 수요일이 이제 5월 15일인데, 5월 15일이 이제 석가모니 탄신일 공휴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서성의 날이 하고 겹치더라고. 5월 15일이 석가모니 탄신일이자 서성의 날이고 막 그런데, 5월 9일을 어제는 이제 이재명, 좀 앉아가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마 모르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이니까 5월 15일까지, 다음 주 석가탄신일까지, 어제부터 9, 10, 11, 12, 13, 14, 15, 한 7일간 병원에 입원해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에 진짜 엄청 이렇게 하루도 쉬지도 못했지. 이번 총선도 있었고, 대선에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야당 대표 선거도 있었고, 그리고 각종 이제 되지도 않는 그런 재판소,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재판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도 했고, 목도 이번에 금년 초에 이렇게 찔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루도 쉬지도 못했는데, 이제 좀 쉬기도 하고, 내가 남한테 어떤 김용윤 목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갑상선이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간단하게 치료하면은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이제 좀 이렇게 병원에, 아마 서울대 병원이죠. 아마 거기에 입원해가 있어요. 있고, 어제는
아이고, 허경영 얼굴을 좀 드러내고. 어제는 저 윤석열 대통령이죠. 대통령님께서 이제 뭐 기자회견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뭐 취임한 지가 어제가 2년 됐다고. 2년 됐는데 뭐 이때까지 뭐 기자회견을 그렇게 잘 하질 않습니다. 2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나는 뭐 듣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들어봐야 뻔하다고. 내가 막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는데 나는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못할 때도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삐끗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안 그래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지. 특히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남과 남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 데서는 정말로 말 조심해야 된다고. 정말로 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야, 저분 진짜 말 조심하시구나 하시는 분을 내가 느끼기로는 저게 부산 기장에 보면은 그 김차웅 고모님이라고 있어요. 저게 허경영 그 우리 신인님에 대한 이제 그 글을 그 검경신문인가 거기에 자주 올리죠. 그래가지고 그 토요 강의나 일요 강의 때에 이제 그 허성정 경남도당 위원장님 글을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자주 언급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고 또 가끔 이제 김차웅 선생님의 이제 고모님의 글을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래요. 뭐 두 분은 제가 잘 알죠. 잘 아는데 한 번은 김차웅 고모님하고 내하고 한번 그 뭐 여러 분하고 그 금정산에 가가지고 이제 금정산에 어떤 그 금정산 밑에는 전부 다 이제 그 오리고기하고 뭐 그런 식당이에요. 이제 거기서 우리 모임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거기서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마침 내 옆에 앉았다고. 그래가지고 뭐 좀 있었는데 보니까 내가 그때 느꼈어요. 아, 이분은 말에 실수가 없는 분이라고 내가 확실하게 느꼈어요. 말에 실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은 뭐 재미가 없다고도 할 수 있지. 그런데 말을 또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하신다고 하시는데 딱 필요한 말만 하시더라고. 딱 필요한 말, 또 중요한 말 딱 하고 나머지는 입 딱 닦아버려요. 그러니까 뭐 전혀 말에 대해서는 실수가 없지. 또 요즘에는 좀 SN 뭐 카톡 이런 것도 많이 하니까 말이나든지 이제 글을 카톡으로 이제 이렇게 또 많이 적어 올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분은 실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은행에 대해서 실수가 없어요. 그분은 누구 말대로 치천하지 장하고 사천하지 단이라고 말이지. 예, 허경영 우리 이제 신인님께서도 요즘 자주 이야기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의 그 좋은 점만 보라고 나쁜 점은 보지 마라 그랬는데 그분은 정말 그 뭐 나쁜 점이 없어. 내가 보니까 없고 좋은 뭐 나쁜 점은 없고 좋은 점만 있더라고. 그런데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의 이제 남을 이렇게 처음 만난 거야. 뭐 만난 지도 얼마 안 돼. 뭐 1, 2년, 3, 4년 된 거는 얼마 안 되거든, 거기. 안 그래요? 얼마 안 된다고. 알고 지내는 거야, 지내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을 두고 함부로 글을 올린다든지, 남의 막 싫어하는 말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남이 진짜 그 엄청 심한 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성질 급한 사람들 보면은 야, 이 자식아 임마 니 방금 뭐라 그랬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워낙 우리 같은 사람은 뭐 그런데 단련이 돼 있어 가지고 아예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맹인 3년을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 때 그것을 그
단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도 안 본 척 해버려요. 그리고 들어도 안 들은 척 해버린다고. 입이 있어도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벙어리처럼, 귀가 있어도 들어도 그 베토벤이 귀가 멀어가지고 못 들었다 그러잖아요. 베토벤처럼 귀머거리처럼 눈으로 봐도 신봉사처럼 말이지 안 본 것처럼 그런 것이 내 체질에 몸에 딱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없지. 내가 암만 뭐 내한테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런 거를 하지만은 이제 가슴 속으로 새겨가지고 이 사람하고 이제 아주 멀리 해버리지. 근데 조심해야 되지. 은행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있는 그대로 아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이야기 또 못할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취임 2년이 됐는데 누구 말대로 오늘 보니까 오윤혜 씨라고 있어요. 그 오윤혜 씨가 이제 그 허경영 총재님하고도 그 매불쇼에 나가서 만났다더라고. 그런데 그 최욱이라고 매불쇼 집행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허경영 총재님을 엄청 전혀 못 알아보지. 최욱이가 똑똑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엄청 그 매불쇼를 운영하려면 공부를 엄청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공부를 해요. 1시간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한 20시간 정도 이렇게 한층 그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이 그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매불쇼에 한번 나오셨어. 나와가지고 옛날에 말이지. 그래가지고 했는데 오윤혜 씨한테 한번 전화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최욱이가 그 착각을 하더라고. 그 요즘 왜 성추행한다는 말이 있잖아. 뭐 허경영 총재님을 두고 뭐 고소한 사람이 있으니까 한 20사람이 고소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더 인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오윤혜 씨한테 전화를 했다더라. 이래가지고 좀 안 좋게 보더라고. 여하튼 그런 오윤혜 씨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취임 어제 그 기자회견 보는 것은 고문이다 그러더라고. 고문. 어디 뭐 쇳소리가 샥 나면은 그 귀가 막 아프잖아. 그러니까 아주 막 듣기가 싫다 이 말이지. 그런 거 듣는 건 고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나는 그런데 뭐 그런 것보다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좋은 점을 보고 좋지 않는 점은 보지 마라 그러는데 뭐 그러면은 뭐 이야기할 게 없잖아. 나는 이분이 볼 때에 좀 정직하지 못하다 이래 봐요. 정직하지가 못해. 바른 말을 해야 되거든.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바른 말처럼 이래 한다고. 그건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잘 못 느끼겠죠. 일반 사람들은 뭐 그것을 저 사람 저거 진짜 거짓말 진짜 너무 심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윤창중 씨라고 정치평론 뭐 이분은 뭐 굉장하신 분이잖아. 아침에 하루에 매일 이제 2시간씩 정치평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 때 정무수석을 하신 분이에요. 뭐 김영삼 대통령 때도 뭐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대변인도 했고 뭐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일본 게이오 대학교도 유학 갔다 오고 뭐 한국일보, 문화일보, 또 세계일보 여기 기자 생활도 오래 했고 청와대 근무도 했고 이랬기 때문에 아마 이게 우리나라 정치 흐름에 대해서는 거의 박사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잘 알잖아. 그러니까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딱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해도 너무 심하게 한다 그러더라고. 오늘 평론이라 오늘.
오늘 그 뭐 윤창중 씨 그 2시간짜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진실처럼 이야기하니까 거기 아까 전에 말했지만 자기 습성은 못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걸 들어볼 가치가 없는 거야, 내가 볼 때에. 그래서 어제 안 들었어요. 그냥 안 든 거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하면은 여러 사람이 평가를 하죠. 그런데 그 심리학자 김태형 교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하면은 강한 자 앞에서는 아주 약해. 아주 약해. 깜빡 죽는다고. 바이든 앞에서는 깜빡 죽는다고. 아이고 바이든 형님하고 깜빡 속여.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는 저를 90도 한다고. 그런데 약자 앞에서는 엄청 강하다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니까 지금 여의도 대통령은 이재명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이재명이가 지금 여의도 대통령이니까 이재명 앞에 뭐 지금 이제 깜빡 죽는 거지. 자기가 흔들린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자기 쓸 카드는 다 썼어요. 이재명이한테 뭐 압수수색을 몇 번 했느냐고. 거기. 진짜 죄를 지은 놈한테는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뭐를 증거를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버려야 되지. 그런데 죄를 지어서는 짓지도 않았는데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고. 그건 그렇고 강자 앞에서는 약하단 말이야. 약해요. 성격이 막 그런 분이라 그런 분이 돼서 막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인터뷰를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솔직한 말로 듣기가 싫어 그래요. 어떻게 저리 뻔히 그 거짓말을 하느냐고. 내보다 나이가 4살 적잖아요. 내 동생의 동생인데 나이로 보면 그렇다고. 뭐 사회 경력으로 보면은 내보다 좀 내야 뭐 검찰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삼남한상의 이치를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아느냐고. 중도의 세계를 모르잖아. 철부지와 같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일반 모든 사람들은 말세 성제가 왔는데도 모르니까 철부지와 같잖아. 그러니까 그 철부지 중에 한 사람이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덕수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그렇고 거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99.999%가 철부지야. 철부지인데다가 이제 거짓말을 잘하니까 그럴듯하게 모르는 사람은 속아 넘어가지만은 모르는 사람을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쏘가 넘어가지만은 그 우리 어릴 때 내가 그 극장 앞에서 말이지. 지금 그 남포동 가면은 그 부산극장 뭐 그 저 국도극장 왕자극장 뭐 그런 극장이 많이 있었다고. 지금도 있지만은 극장 앞에 보면은 막 그 야바이꾼이라 그러나 이런 게 있어요. 종발을 놔두고 어떤 그 주사위를 넣고 말이지 왔다 갔다 움직여 가지고 어느 종발에 주사위가 있는지 그 알아맞추는 거라. 그 남의 눈을 속이는 거잖아. 속이는 거. 분명히 여기 있다 싶은데 그게 아니거든. 거기에 대한 관련한 그 전문적인 사람 앞에 일반 사람들은 속이 같지만은 쏘가 넘어가겠지만은 그 전문가한테는 못 속이잖아. 자, 오늘 저 공희준 씨는 이제 공희준 씨라고 있습니다. 정치평론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정말로 윤석열 정권이 이제 다 됐다. 이제 이렇게 오늘 평론하시는가 봐요. 뭐 제목만 보았는데 막 그거 뭐 틀림없습니다. 내가 그 공희준님의 정치평론은 빠지지 않고 봅니다. 윤창중 씨 평론도 빠지지 않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박윤수 선생님 그 강의도 빠지지 않고 보고, 오늘 뭐 박윤수 선생님한테 카톡이 또 왔더라고요. 내가 이제 하니까 또 답변이 온 거예요. 이제 윤석열 정부는 다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겁니다. 머릿속이 이제 쉽게 말해서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도 저런 사람을 쓰면 회사가 망하는 거거든. 망한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 그래서 특검을 지금 뭐 특검을 어제는 뭐야 최상병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지금 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그거를 특검을 할 수가 있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 그럼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하잖아. 지금 공수처가 어떻게 되느냐고 세 사람 있다고. 한 조에 세 사람이야. 거기는 특별검사가 특검에 들어가게 되면은 수사하는 사람이 한 1000명 정도가 붙어버려야 이걸 찾아낼 수가 있다고. 세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야. 세 사람이 어느 세월에. 그리고 공수처장이 그런데 그 3부 4부 직원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사람이 무슨 걸 수사를 할 수 있는가? 말도 아니지.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아래지요. 5월 8일 날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예요. 대표가 이제 어제 이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아주 센 발언을 했습니다. 경천 동지할 만한 발언을 했어요. 우리나라 검사 가운데 김영철이라고 있습니다. 김영철 검사가 있는데 이제 그 장시호라고 있어요. 장시호는 누구냐 하니까 최순실의 언니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유라하고는 이종 사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장시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에 뭐 그 특검의 복덩어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장시호하고 이제 김영철 검사하고의 그 뭐 대화한 그런 어떤 녹취록을 이제 그게 장경태 그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그 회의 때에 장경태가 그걸 틀어가지고 딱 보니까 그 뭐 불륜 관계가 있다 이거는 빼더라고. 그거는 차마 이제 그거는 그 민주당 대표 입에서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 장시호하고 김영철 검사하고의 불륜 관계가 있니 없니 해가지고 지금 현재 뭐 김영철 검사는 펄쩍대지. 내 검사 생활 21년에 명예를 걸고 나는 결코 그런 일이 있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에이 너무. 그만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에 철판을 깔아놓으면은 그런 은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명예훼손으로 이제 이렇게 고소를 하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정신적 물질적 이제 피해를 봤으니까 민사 소송도 하고 뭐 좀 그렇게 하는가 보더라고. 오늘 했다 그러더라고. 강진구 기자하고 이제 또 뭐 변모시라면은 변희재님을 또 고소를 한 것 같아요. 그는 이제 면피용이죠. 가만히 있으면은 진짜 내가 진짜 그래 했는가 보다 싶어서 그래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걸 했음으로써 나는 그런 한 일이 없다 이제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 이 대한민국에는 그 사람들 위에서 다 환하게 내려다보는 지혜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속으로 참 에레이 놈의 자식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작년에 그 이정섭 검사가 지금 현재 탄핵을 당했잖아. 당하고 이제 김영철이도
조사를 했다고. 송영길 지금 민주당 대표가 좀 있으면 전 민주당 대표지. 좀 있으면 아마 놓을 거예요 지금. 그 사람 그 의왕구치소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 돈봉투 하도 언론에서 돈봉투 하니까 돈을 받은 것처럼 일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김영철하고 이제 장시호의 관계를 파고 들어가니까 아이고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제 구속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모해위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10년짜리단 말이야. 어제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장시호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변희재예요. 변희재가 거기에 전문가입니다. 자기의 8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그거를 다 밝혀낸 사람이고 책을 써내신 분이라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대표의 이름에서 오늘 그게 발표가 됐다. 어제 5월 9일 날 그걸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검사냐? 이게 대한민국 검사가 맞느냐? 이런 사람은, 이런 죄를 지은 검사는 탄핵을 시켜야 되고, 탄핵을 시키고 난 이후에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이재명 대표가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박찬대 민주당 새 원내대표는 이제 탄핵에 들어간다고. 이제 22대 국회가 들어오면은 그 김영철 검사 탄핵을 시킨다고. 자기는 뭐 안 한다 해가지고 펄쩍 뛰고 뭐 난리 천동을 치지만은 장시호하고 제일 친한 사람, 장시호의 이제 자기 제일 친한 그 친구하고 뭐 대화한 것을 딱 들어보면 알잖아. 아,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다 드러나는 거라고. 그래서 나 그런 것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모해위정. 그리고 윤석열 검사가 이제 그 정대택 씨라고 있어요. 참 정대택 씨 주장은 뭐냐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만났을 때 어떤 관계로 만났느냐. 피해자와 검사의 관계로 만나가지고 동거를 하고 있다. 이거는 성상납을 받고 있으니까 뇌물도 여러 가지 뇌물이 있잖아. 술, 디올백, 뭐 향수, 화장품 이것도 뇌물이지만은 몸을 받는 거, 이제 성상납을 받는 거, 육체적 어떤 쾌락을 즐기게 이것도 뇌물도 돼요. 그래서 뇌물, 성상납을 받고 있다. 이거로 고발을 한 사람이 정대택 씨라고. 거기도 자기 인생을 그냥 다 바친 사람이라고.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때에 그냥 1인 시위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정대택 씨 하면은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은 또 전혀 모르고 그래요. 그 피해자와 검사의 관계. 그러니까 김영철 이분이 내가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특검 할 때에 그 같은 라인이라고, 같은 조라 말이야. 그러니까 한 식구야 그냥. 그러니까 한동훈이하고 윤석열, 그다음 김영철 이런 사람이 한 조가 돼가지고 박근혜를 탄핵을 시켰다고. 원래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조사를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뇌물죄로 엮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특검에 들어간 거야. 특검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윤석열, 이거는 뇌물죄로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윤석열 검사가 이제 그 특검에 했다 이 말이야. 특검에. 일반 검사가 할 수 없을 때 특검에 들어간다고. 지금 그 공소처에서 그 지금 세 사람이 무슨 그리 할 수 있는가 못 하는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아시는 사람한테는 저기 어떤 사람 말을 하면 전마 저거 진짜 입만 열면 전부 다 거짓말이네. 그러니까 들어볼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쏘가 넘어간다고. 자, 여하튼 뭐 이
이 정부는 그냥 내가 늘 이야기했다시피 앵꼬란 말이야, 앵꼬. 기름이 다 된 거야. 오토바이 타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면은 차가 못 가는 거야. 좀 있으면 가다가 저래 가다가는 멈추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된단 말이야. 오늘 이제 5월달이니까 뭐 금년 안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아마 그 정도 가게 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국회의장 그 추미애가 되면은 아주 심하게 된다고. 추미애. 그리고 이재명이가 지금 언급을 했어요. 김영철이. 그러면은 이제 조사할 거 아니야. 특검에 들어가지. 김영철에 대해서. 그래가 진짜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하고 육체관계가 없다. 피해자와 재수와의 그런 꼭 필요한 말만 했지. 무슨 호텔에서 뭐 만났다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 거기에 한 사람들은 말이지. 거기에 주장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지. 그래서 직접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거는 검사로서는 모해 위증을 진짜 한 일이 있다 이러면은 이거는 탄핵을 당할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 것을 검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무고한 그 검사 생활 잘하는 사람을 말이지 막 이렇게 아주 나쁜 인간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 고소한 사람을 이제 처벌을 해야 되지. 안 그래? 자, 지금 이 대한민국 검사가 진짜 완전히 이거는 뭐 자기 출세를 위해서 남을 모해 위증을 시켜가지고 뭐 검찰청에 뭐 불러가지고 연어도 사주고 뭐야 연어 회도 사주고 탕수육도 주고 술도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에레이 너무 이 자식들아, 이 출세가 그래 좋나? 남을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의 그 행복을 짓밟으면서 자기가 출세하고 뭐 그래 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나 이래. 에? 자,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는 지금 현재 금년 그 탄광일이 11월 13일이잖아 음력으로. 그리고 양력으로는 1월 1일인데 지금 현재 매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한 6개월째 하고 있다고. 지금 이런 거는 진짜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데 그만큼 이제 그리고 그 박윤수 선생님도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한결같이 신인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완전 새 천지를 새로운 천지를 연다 그랬는데 그 신인이 과연 누군가 할 때에 뭐 어떤 강정산을 믿는 어떤 단체에서는 내가 신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뭐 어떤 단체 있네 이름은 내가 알지만은 밝힐 수가 없잖아. 그거는 자기가 이제 그 자칭 예수와 거의 같은 사람이다. 뭐 이름 못 밝힙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강정산을 또 믿는 그 단체에서는 내가 이제 그 사람이다. 그래서 신인이 자기다 이거지. 신인은 뭐 그 사람 성은 이야기하지. 안모모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 모모가 내가 신인이다 그렇게 하는데 신인은 누구냐 이러면 이게 허경영이 신인이단 말이야. 예시야가 신인이야. 허시성 가진 사람이 신인이라고. 강정산도 그리 이야기를 했어요. 허참봉이라 그랬다고. 그런데 허참봉 하면은 그것도 허시가 되니까 거기서 씨앗을 붙여서 그래서 허참봉으로 해가지고 성을 고쳐버리더라고. 그래서 붓대 가진 놈이 도둑놈이단 말이야. 요 이야기 하는 것도 내가 그냥 짧게 이야기한다고. 허참봉이라 그랬다고 강정산이. 그런데 허시성이니까 자기는 성이 틀리거든. 그러니까 허 밑에 씨앗을 붙여서 그래서 허참봉이다 뭐 가짜 참봉이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놓은 거라고. 검사들이 조작한 거나 뭐 역사 조작도 있고 진리 조작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돼. 그리고 이와 같이 볼 때에
어제 이제 하늘궁에 어제 아래 며칠 전에 하늘궁에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한 40년 전부터 허경영 총재님을 잘 아시는 분이라 그러더라고. 이분이 불로유를 딱 보고 놀래가지고 말이지. 썩지 않잖아. 그래 이제 이걸 다 밝혀준 거야. 그 안모씨, 이모씨 뭐 이런 사람들 이름 썩어봐야 우유가 다 썩는데 유일하게 안 썩는 걸 아마 1년, 2년 정도 보여줬으면 이제는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불로유가 이제 썩지 않으니까 이거는 내가 어떠한 수단을 방법을 그래서라도 전 세계에 알리겠다. 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가 봐. 나는 기독교 믿는 사람들, 목사, 신부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내가 허경영 총재님이 신인이시다 이것을 뭐 알리는데 조그만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그분은 불로유가 불로유가 썩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그 사람이 뭐 알리려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알려질 거 아니야. 알려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텔레비를 틀었다면 허경영 총재님이 자주 나와야 돼. 요즘 22대 총선에서 이재명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많이 놓듯이 그 정도로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그 정도로 나오는 그런 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 정권은 이미 무너졌다고 보면 돼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 무너지고 나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데 그러면 이제 국가혁명당이 이제 보수의 지도자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참 보수 중에서 이제 허경영을 한번 데려와 봐라. 이제 이렇게 하면은 국민의힘 우리 국민들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속에서 찍으니까 그게 잘 안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서 당과 당을 통합을 하고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뭐 아직 유승민이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최재형이도 있고 뭐 한교안도 있고 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하고 경선 후보자 토론에 나가면은 이제 그때 허경영 시대가 열린다 이 말이야. 그때 대한민국이 까무라친다고.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전 세계를 통일한단 말이야. 그게 이제 진사에 성인출한다 이러면 원래 이제 얼마 남아서 정말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지금 변희재님께서 이제 이분도 한 8년 정도 고생해가지고 그 최태원이로부터 한 5조를 받는가 보더라고. 자기가 이제 자기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최태원이가 그 SK에서 계약서 위조를 한 게 있어요. 이제 그것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한 5조 원 받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 주장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고생한 사람들을 이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눈다더라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 9, 10등급까지 딱 나눠가지고 한 100사람을 선정을 한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쭉 볼 때. 그러니까 변희재 씨가 어려울 때에 자기를 도와줬던 분을 한 100명 정도 추려내는가 봐. 추려내가지고 1등, 2등, 1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 8등, 9등, 10등급까지 나눠가지고 10등급은 최하 1억은 준다 그러더라고. 1등급은 얼마나 줄지 모르지. 1000억을 내가지고 자기 뭐 5조 중에서 4조 9천억 원은 이제 자기가 뭐 얼마나 쓸지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1000억은 내놓겠다 그러더라고. 거기서 이제 10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려울 때에 정말 도와줬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1등급은 얼마, 2등급은 얼마, 3등급은 얼마 이라는데 10등급은 1억은 준다 이러더라고.
그리고 박진영 교수라든지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그 조금 이제 그 등급수는 높진 않지만은 8등급, 9등급, 10등급 안에는 들어간다고. 그래서 몇 억씩은 받을 수 아니겠느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와 같이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그 몇 조 원이 아니고 몇백 경이 들어온다고. 그래 되면은 허경영 총재님을 따랐던 그 초창기에 고생했던 사람들이 있잖아. 이 허경영 총재 이 모자를 쓰고 다니면은 막 이게 제발 모자 좀 쓰고 오지 마라 이렇게 하고 말이지.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틀막이라 입을 딱 들어막아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수모를 겪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어느 도단이거든. 친인척 간도 그렇고 누구와도 그렇고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하니까 말하면 길을 막아버리니까 이런 수모들을 겪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좀 있으면 이제 이게 바뀌지게 되면은 뭐 수백 경이 들어오면은 뭐 좋은 일이 아니겠어. 민희진 씨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11억을 주식을 사가지고 자기 재산이 1100조가 됐다. 1100억이 됐다는 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1000배가 늘은 거지. 11억의 주식이 이제 1100억이 됐으니까. 그런 말을 내가 빗들었어요. 그러면은 불로유 주가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 주고 샀다 이러면은 1000배 같으면 얼마입니까? 어? 10,000원짜리가 10배 같으면 10만원, 100배 같으면 100만원, 1000배 같으면은 10배면은 10만원, 100배면은 100만원, 1000배면은 1000만원, 1000배 같으면은 1억이네요. 그걸 한 100만원 사면 한 100억 정도 되겠네요. 허경영 불로유주를 이제 이렇게 고생한 사람들 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돈을 주고 사야지만은 그 산 것이 1000배가 된다 이러면은 내 같은 경우는 2016년도 5월 군번이거든. 내보다 빠른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내보다 빠른 사람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해서 대체로 보면 내보다 늦어. 불로유 이제 그 주식을 상장해가지고 하면은 뭐 그때는 뭐 한 뭐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준다니까. 변희재 씨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그 생각도 들더라고. 변희재 씨도 이제 고생 끝이에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언급을 했다 이 말이야. 김영철 검사 이 사람이 진짜 그런 게 있으면은 모해 위정 이거는 10년짜리고 이것은 탄핵에 들어가야 되고 탄핵 이후에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 그리고 탄핵을 시킬 준비해라. 이래가지고 지금 그 박찬대 원내 대표한테 지시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재명 파워가 세요. 지금 여의도 대통령이에요. 원내 총무 그것도 이재명이가 그냥 니 해 이래가지고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국회의장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자, 이제 허경영 시대가 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불쌍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오늘 그 정도 이야기할까? 그 눈물 젖은 두만강 워낙 우리 이 노래는 제 아버님보다는 우리 할아버님 시절 아버님이나 할아버지 이제 세대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거든요. 그래서 나 참 3절 가사가 들으니까 너무 새롭더라고요. 보니까 님 가신 강원덕에 단풍이 들면
눈물진 두만강에 밤새가 울면 눈물진 두만강에 밤새가 울면 떠나간 그님이 보고 싶구나. 떠나간 그님이 보고 싶구나. 그리운 내님이여. 한 번 더 해요. 그리운 내님이여. 언제나 또 만날 수가 있느냐. 이 기절이니까 뭐 그냥 눈물 젖은 두만강 하면은 그냥 아이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막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진짜 그 노래가 처음 나왔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번 들어보니까 정말 가슴이 와닿더라고. 우리 모두는 다 그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 노래 가운데에 보고 싶은 얼굴이라는 그 가사가 들어가는 게 많아요. 현미에도 현미 선생님이 불렀던 그 보고 싶은 얼굴. 그 현미 선생님이 허경영 총재님한테 굉장히 좋게 이야기해 줬다 그러더라고. 방송국에 가면은 늘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백궁에 보냈잖아. 그 현미 선생님의 이제 보고 싶은 얼굴 그 노래도 있고, 남인수 선생님의 그 노래 가운데서도 보고 싶다는 그런 그 가사도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그 얼굴이 보고 싶어라, 이렇게 말이야. 아이고, 눈을 감아도 희미한 모습, 보고 싶은 얼굴, 그 현미의 그 노래도 있고, 떠나간 그님이 보고 싶구나. 자, 허경영.